무서운 사기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전 재산을 날리거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빼앗겨 버렸다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문 확인 없는 전화 통화만으로 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라고 단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해서 가족들까지 평생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절절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 문제로 직접 전화가 온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라라고 강조하시더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납치 협박 전화, 지인 사칭 메시지, 거액을 보상해준다며 혹하게 만드는 방식 등등 수법이 너무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한순간에 거액을 빼앗기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돈을 준다는 업체나 기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무조건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거나 받더라도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시면 혹시라도 비슷한 연락이 왔을 때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경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직접 전화해서 돈을 준다는 보상 사기. 어떤 분들은 이미 겪으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되셨느냐? 지금 당장 정부 지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드릴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 심지어 신분증 사진까지 요구하는데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 돈 가져가세요 하고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 꼭 의심하셔야겠습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베풀듯 말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거나 어플 설치를 강조하면 의심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휴대전화로 거는 기관 사칭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히신 어느 분이 알려주신 내용인데 관공서나 정부기관에서는 중요한 금융 문제를 전화 통화로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문이 오가거나 오프라인으로 신분 확인 후 대면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요즘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넘겨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바로 끊고 실제 해당 관공서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 거액의 환급금이 나왔다는 유혹. 최근 보험사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해 지금 막대한 보상금을 돌려주고 있다라고 하거나 통신요금 관합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주겠다며 전화가 온다는 사례입니다. 보상금을 받게 해준다고 한 뒤 자연스럽게 검증용이라며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특정 링크를 눌러서 휴대폰을 해킹하기도 합니다. 특히 링크 설치를 유도한다면 의심 없이 절대 누르지 마셔야겠습니다. 요즘은 어플 설치만으로도 휴대전화가 통째로 해킹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십시오. 네, 코인을 이용한 보상. 어느 분은 코인을 지급해 줄 테니 회원 가입부터 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때도 그럴듯하게 자신들은 대기업이다, 원래 현금으로도 드리는데 최근 코인이 제일 빠른 방법, 이렇게 설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회원 가입을 시키고 금융정보를 털어가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피싱범이 깔라고 한 어플을 설치했다가 전 재산이 털리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낯선 코인 지갑이나 링크를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끊으시고 필요하면 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해 안전한 경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는 협박. 실제로 가족을 사칭해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지인이 다쳐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 납치된 건가 싶어서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재빨리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 경우도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가족들과 직접 연락을 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납치나 사고라면 실제 경찰이나 병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고 무엇보다 전화로 무조건 돈을 붙이라는 말부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협박에 놀라실 수 있겠지만 흥분하지 말고 즉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여섯, 애초에 모르는 번호는 안 받기.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걸려오는 스팸 전화나 문자들, 특히 차량 환급금, 통신비 관합, 로또 환급금 등을 운운하면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낯선 번호는 아예 무시하시거나 의심되는 번호는 스팸 차단 목록에 넣어버리는 거죠. 만약 정말 급한 일이라면 상대가 문자라도 남길 테니까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를 오래 받은 뒤 머뭇거리다가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최소 한도로 통화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7. 기관 로고나 연락처 위조 링크 주의. 문자로 공공기관 로고나 은행 로고가 찍힌 이미지를 보내서 마치 공적인 안내처럼 꾸며놓고 링크를 누르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무서 안내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되었고 계좌가 몽땅 털렸다는 경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로 택배 조회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많지요. 한 번이라도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버릴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고 택배 조회도 공식 앱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8.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는다. 어느 분은 어디서든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시중은행,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 대기업 상담센터도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 관련 민감 정보를 상세히 묻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보이스피싱범들은 이런 상식을 이용해서 더 교묘해집니다. 정말이라면 굳이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다 불러줄 이유가 없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누군가 전화로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점점 전문화되는 말솜씨.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말솜씨가 좋고 상황에 맞춰 논리적으로 들리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교육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 통화를 오래 하다 보면 정신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사기인지 알았는데 대화가 오래될수록 그럴듯해져서 속을 뻔했다는 경험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링크나 어플 설치를 하게 된다 하시니 통화가 길어지면 할 말 없이 끊으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법이 약하니 사기꾼이 넘쳐난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처벌이 약하니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린다든지 온 가족이 평생 갚을 빚을 지게 만든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니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느냐라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시는데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조심하고 주변에도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유형 말고도 수많은 사기 수법이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넘어가겠지 싶으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공짜를 운운하며 연락 오는 전화와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자. 둘째,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민감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링크를 누르라거나 앱 설치를 시도하면 바로 끊고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설마 내가 이런 사기에 당하겠나라는 자만심을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나 바쁜 상황에서 잠깐 방심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은 정말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전화해서 돈 준다는 업체나 기관은 내 일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고 사기꾼들이 이곳저곳서 돈 긁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나라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피눈물은 법으로도 쉽사리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우리 모두 철저히 피해를 예방해야만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틈틈이 설명을 해드리시고 모르는 전화 안 받기, 안 쓰는 앱 모두 삭제하기, 은행 업무는 직접 창구에서 처리하기 같은 원칙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텔레마케팅 영업인 줄 알고 전화 받았다가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어 전 재산을 송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상하다 싶은 순간 바로 끊고 경찰서를 찾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급하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의 조급함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급한 마음에 넘어가면 너무나도 큰 피해가 생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요즘엔 10대나 20대, 30대 젊은 층도 여러 가지 투자 사기를 통해서 낚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 주식 리딩,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무책임한 광고를 내세우는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대출을 받아 코인을 사게 해서 그 돈을 통째로 가로채는 일도 있습니다. 어플을 깔면 바로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걸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새어나간 정보가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2중, 3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10가지 사례들은 사실 여러분께서 댓글로 토로하신 이야기를 토대로 추려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기꾼들아, 제발 처벌 강하게 해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 속으면 계속 번호가 다른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 엄청난 스팸 전화와 문자 폭탄이 온다라는 경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호기심도 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대화하면 끊임없이 다른 수법으로도 접근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도 믿지 말고 확인에 확인을 거치기입니다. 발신자가 정말 의심스러운 기관이나 회사라면 직접 검색해서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실제 그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분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키는 셈이 되실 겁니다. 사실 사기꾼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콜센터를 차려놓고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사나 경찰도 노력 중이지만 잡히더라도 오래 못 가서 풀려나고 또 다른 형태로 범죄가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중형 선고를 받아도 몇 해 지나면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의심의 촉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몽땅 다 잃어버렸다는 어느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가족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사기를 당하면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 지난한 소송과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나 또는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신종 사기 수법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세상에 공짜로 돈 주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 이미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제안도 나에게 특별히 돈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먼저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미리 대처를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만약 수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지금은 바쁘니 직접 해당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면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고 하네요. 실제 회사가 맞다면 공적인 대표 번호를 통해 다시 연락이 오겠죠. 사기꾼이라면 더 이상 본인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라도 거리를 두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10가지 그리고 여러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팁들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당부 말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기는 아는 사람만 조심할 수 있고 모르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곧바로 경찰과 금융감독원,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나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이나마 건질 가능성이 생기고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하루빨리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말씀들도 오늘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모르는 번호로 혹은 문자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일단 전부 의심하십시오. 정부 보상금, 코인으로 환급, 기관 사칭 전화, 민감 정보를 요구, 다운로드 유도, 갑작스러운 가족 납치 협박 등등 낯선 낌새가 느껴지면 그 즉시 끊고 해당 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꾼들 결국엔 단호한 처벌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장 오늘부터는 우리 각자가 다시는 안 속겠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와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 더 주변에 알려주셔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조심 또 조심하시고 안전한 나날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